우리가 매니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구성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유형이 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유형이 편하고,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형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A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A로 가는 것도 아니고, A로 하다가 또 B로 갈 수도 있고, B와 C의 믹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 유형들에 익숙해져서 그 유형만 해왔다면 또 다른 유형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들, 제가 학생 때에도 논문 쓸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어떻게 보면 배웠던 그런 유형 1번은 뭐냐면은 그림 중심이죠. 피규어 중심. 보통은 이제 논문을 자기가 연구가 어느 정도 다 맞춰졌을 때 이제 쓰기 시작하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 시작할 때부터 아웃라인을 쓰라는 거고, 그 유형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많은 랩에서 사용하는 유형이, 물론 또 교수님들에 따라서, PI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있고, 그 랩의 어떤 전통?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죠. 처음에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나면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라. 피겨 1이 뭐가 될 거고 피겨 2가 뭐가 될 거고, 이거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림 중심으로 하는 거죠. 피겨 1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피겨 2,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SI 피겨도 있겠죠. 그래서 SI 피겨, 처음에는 이제 그림만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나가서 바로 이제 피겨 캡션을 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건 이제 각 피겨 캡션을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겨 캡션을 바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그림마다 내가 여기에서 이 그림이 나타내려고 하는 리절트는 뭐야? 그 블랙 포인트가 뭐야? 1번은 뭐야? 2번은 뭐야? 그 다음에 피겨 2도 마찬가지예요. 리절트에 이 그림에서 말하려고 하는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피겨 3도 마찬가지죠. 리절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디스커션. 여기서 내가 디스커션 해야 되는 건 뭐지? 이 그림에서 그거 1번은 뭐지? 2번은 뭐지? 마찬가지로 피겨 2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디스커션 해야 되는 건 뭐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해보는 거야. 각 그림마다 내가 리절트에서 언급해야 되는 건 뭐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은 뭐지? 이게 다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피겨 캡션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방식대로 논문을 쓸 때는 피겨 캡션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줄이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캡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논문의 리절트 앤 디스커션으로 그대로 보낼 거예요. 카피 페이스트. 요 부분 카피 페이스트. 그 다음에 요 부분 카피 페이스트 해서 나중에 최종 논문에는 리절트 앤 디스커션에 이게 여기 오고, 이게 그냥 여기 오고, 그 다음 게 여기 오고, 그러면 그냥 리절트 앤 디스커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리절트 앤 디스커션.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키포인트 나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 1번은. 2번은 뭐냐면은 그냥 이제 바텀업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 처음에 딱 한 줄 써요, 한 줄.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딱 한 문장. 딱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뭐냐? 저기 키포인트가 뭐냐? 이 논문에서 꼭 말해야 되는 거 다 쳐내고 꼭 말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딱 적어봐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기존 논문과 차별성. 딱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장만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 블랙 포인트로 여러 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논문에서 말해야 될 것들.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그 쭉 다 뭐 적을 수 있겠죠. 10번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내가 이 논문에서 구성해야 될 것들이 이런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편하면, 이 방법이 편하면 먼저 이거를 먼저 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어. 그래서 2번 단계를 먼저 한 다음에 1번 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라 1번이 나는 편해. 그러면 1번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보고 여기서 여러 캡션들 중에 내가 꼭 말해야 되는 게 뭐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중에 뽑아가지고 이걸 해보고, 뽑아가지고 이걸 해보면 자기가 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나중에 초록 쓰는데 abstract, 그 다음 인트로, 초록과 인트로에서 내가 뭘 강조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2번의 방법. 그리고 2번을 이제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2번에서도 리절트 앤 디스커션에서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맨 처음에 뭘 말해야 되지? 적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확장된 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뭘 말해야 되지? 1-1, 1-2, 1-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말해야 되지? 여기서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쭉쭉 자기가 말해야 되는 거를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면은 리절트 앤 디스커션 한번 나눠보면 좋아요. 리절트를 먼저 적어요. 리절트는 뭐냐면 팩트 기준이에요. 팩트. 내가 실험을 해서 혹은 계산을 해서 이론 계산을 해서 합성을 해서 나온 팩트는 뭐냐? 팩트 1 적고 팩트 2 적고 팩트 2 안에 또 나눌 수 있겠죠. 2-1, 2-2, 2-3. 그 다음에 3번 팩트. 팩트를 쭉쭉 나열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팩트가 가진 의미, 미닝. 이게 결국 뭐죠? 이게 디스커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 1이 가지는 미닝이 뭐냐? 팩트 2가 가지는 미닝이 뭐냐? 그 마찬가지로 2-1이 가지는 미닝이 뭐냐? 여기서 디스커션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팩트랑 디스커션 해야 되는 포인트랑 나누는 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냥 요거를 섞어서 하다 보면 뭐가 팩트고 뭐가 디스커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 디스커션을 적어본다. 디스커션이라는 건 이제 미닝, 해석이죠, 해석. 나중에 실제 논문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팩트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팩트를 꼭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팩트 말하고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 바로 해줘도 돼요. 실제 논문에서는 이게 이렇게 오고 여기서 오고 그 다음 이게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디스커션 해주는 게 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실제 논문에서 매뉴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걸 보면 결국 여기 했던 이 작업이 결국 어떤 작업이랑 비슷하죠? 결국 이 작업이랑 비슷하죠. 이 작업. 아까 피규어 중심으로 했을 때 그림 1에 대한 리절트는 뭐야? 적고 그거에 대해 디스커션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적고 그 작업이랑 굉장히 비슷해져. 결국에는 이게 비슷한 작업으로 유사하게 가는 거죠. 이 키포인트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다음 내가 말해야 되는 핵심 작업은 뭐지?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돼서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은 리절트를 팩트를 먼저 적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 자,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죠? 아웃라인. 그 아웃라인을 작성하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연구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결국 작성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 초록, 그 다음에 인트로, 그 다음 디스커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SI가 있죠? SI에 머티리얼 2번, 이 머티리얼은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3번, 그 다음에 이 메인 피규어가 있죠? 피규어를 그리기 위한 피규어 1, 피규어 3 쭉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무조건 그림을 그리라는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요소들이 있을 거다. SI 피규어 1, SI 피규어 2. 예를 들어서 리절스 안에는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리절스 안에는 먼저 이걸 말해야 돼. 1번. 2번은 이걸 말해야 돼. 3번 이걸 말해야 돼. 이거를 블랙 포인트 형식이라도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디스커션도 이거 말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익스페리먼트 처음에 이거 말해야 되고 두 번째 섹션 이거 말해야 되고 인트로에서도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 말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말해야 되고 앱스트랙트도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말해야 되고 이거 말해야 되고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거 1-이걸 말하고 1-2 이거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웃라인을 내가 어떻게 할지 이 일종의 이게 설계도 이 설계도를 자기가 연구할 때 연구가 다 끝날 때 그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그렇게 이걸 적다 보면 자기가 내 연구의 방향 이쪽으로 틀어야 되겠구나. 이쪽을 강조하려면 이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겠구나. 이걸 강조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실험 안 해도 되고 대신 다른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물론 제 기준에서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아이디어를 하는 경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도 결국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아웃라인 이걸 작성할 때 결국 자기가 이 피규어 중심으로 했던 이런 피규어를 그리고 이 안에서 리더스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결국에는 아웃라인 형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아웃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키포인트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걸 할 때 어떻게 되죠? 이 안에 결국 아웃라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웃라인을. 마찬가지로 팩트를 나열을 할 때 이 안에서 뭐가 있고 아웃라인을 생각하게 되죠. 이 다음 이거 말해야 되고 이거 다음 이거 말해야 되고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 안에도 적게 보면 각각의 방식에서 아웃라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것도 작은 아웃라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안에도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도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지금 1번, 2번, 3번의 유형으로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서로 통하는 거다.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2번으로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림 그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아웃라인으로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서 아웃라인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굳이 차이점은 이거는 연구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걸 하다 보면 자기가 이미 이 과정에서 자기 인트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차별성 이런 걸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근데 이미 이걸 못했다. 자기가 이미 아웃라인을 작성 못했고 이미 그냥 연구만 열심히 해서 이제 연구가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는 일단은 뭐 피규어 중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키포인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와서도 늦었지만 일단 아웃라인을 다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편하게 느끼고 시작하기 쉬운 유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보면서 나는 논문을 한 번도 안 써봤다면 나는 이 유형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을 몇 편 써봤지만 나는 지금까지 피규어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걸? 이런 키포인트 나열 이런 형식도 괜찮겠는걸? 하면 이 방식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연구를 시작한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 아웃라인을 내가 최종 논문을 써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연구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작성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완벽한 아웃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논문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되게. 논문으로 매니스크립트 트랜슬레이션. 그대로 트랜슬레이션만 하면 되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